이 기적의 가루 한 숟가락으로 노년의 만성염증과 관절 통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함께 잡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그 귀한 가루를 거의 흙처럼 버리고 계십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데도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손가락 마디는 아침마다 굳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같은 가루를 드셔도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분은 1년을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체질이나 운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드셨는가에서 조용히 갈라집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들에서도 이 가루의 핵심 성분이 물에만 타서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향신료나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이용률이 10배 많게는 15배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지중해처럼 이 가루를 지혜롭게 음식에 사용하는 나라들의 노인들은 염증성 질환과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통계도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기적의 가루를 안전하게 그리고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방식으로 드시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빼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 가루를 제대로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지금 식탁에 노란 가루통이 하나 놓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앞으로 그 통을 어떻게 쓰실지를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제 이야기에 천천히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노란 가루가 잘못 드시면 정말 흙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속상해 하실까봐 늘 조심스럽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기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이 가루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십니다. 어떤 분은 물에 타서 한 번에 마시고 어떤 분은 그냥 밥숟가락으로 푹 떠서 억지로 삼키고 또 어떤 분은 공복에 약처럼 드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기만 하고 정작 몸속에서는 좋은 성분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발표된 보고 중에는 이 가루의 핵심 성분이 물에만 섞이면 흡수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100을 먹어도 9구는 그냥 변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1년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지 하고 의아해 하시지만 사실은 몸이 그 좋은 성분을 거의 쓰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 전 78세 박영자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먹었는데 왜 무릎은 여전히 계단이 무섭나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노란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고 심지어 맛있으다며 물을 더 많이 부어 희석해 드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할머니의 염증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가루는 좋은데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 가루의 핵심 성분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입니다. 물만 만나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장 점막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외면당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노란 가루가 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아는 영양소가 아닌데 일단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검문소 역할을 하는 간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결국 흡수되지 않은 차에 배출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못 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가루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가루라도 몸이 영양소가 아닌 이물질로 인식하면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이 가루는 노년의 몸에 꼭 필요한 한 겸 친구가 되어줍니다. 인도 지중해 국가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곳 노인들의 염증성 질환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이 가루를 기름과 열과 함께 조리해 먹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잠시 후 다음 부분에서 왜 기름 향신료 좌열이 이 가루의 흡수를 극적으로 높여주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을 만나면 이 가루는 영양소가 아니라 그저 노란 먼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앞에서 제가 물에 타서 드시면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다른 문제들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가루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세 가지 큰 오해에 막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물이 가장 순하고 안전하니까 물에 타 먹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가루의 성분은 물을 만나면 흩어져 버리고 장벽을 지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배출됩니다. 세계 영양학 저널에서도 물단독 섭취 시 흡수율이 극도로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몸은 좋은 성분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많이 먹으면 빨리 낫겠지 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을수록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자꾸 양을 늘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위와 간의 처리 능력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과한 양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5g 이상을 매일 장기간 드신 분들 중 속쓰림, 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다 같은 노란 가루니까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노란색 가루를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분 함량과 제조 과정 순도는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일수록 활성 성분이 적고 심지어 다른 뿌리 가루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먹어도 남들 한 달 먹은 효과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6세 최정수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타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과다 섭취와 잘못된 흡수 방식이 겹치면서 몸의 부담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좋다고 해서 먹은 건데 왜 몸이 더 피곤해지죠?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가루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훨씬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식이 바뀌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이 가루를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혈중 농도가 극적으로 올라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름열 그리고 아주 소량의 향신료가 흡수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효과가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흡수되는가를 매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이미 집에 있는 식재료들로 충분합니다. 어르신들의 몸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가루를 똑같이 먹었는데도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1년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시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영양소가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낯선 형태로 들어오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즉, 같은 가루라도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가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가루의 핵심 성분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하지만 성격이 까다롭습니다. 물에서는 녹지 않고 열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기름이 없으면 몸속 깊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에 타서 마시면 몸은 이것을 영양소로 보지 않고 그저 노란 가루로 인식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반대로 이 성분이 기름과 함께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름 입자가 성분을 감싸서 장 점막을 매끄럽게 통과시키고 간의 검문소도 훨씬 수월하게 지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극적으로 올라갔다는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이 가해지면 이 성분의 분자가 헐거워지면서 몸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마치 딱딱한 문이 열을 받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열은 이 성분을 더 친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해외 한 연구에서는 생가루를 먹었을 때와 조리된 가루를 먹었을 때의 혈중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조리된 경우가 훨씬 높았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조리 방식에 따라 몸속에서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같은 양을 먹었지만 이전에는 물에 타서 드셨고
이후에는 저녁 식사 중 기름이 있는 반찬에 조금 섞어서 드셨습니다. 3주 뒤 그분은 아침에 몸이 덜 부었어요. 손이 잘 움직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루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고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침, 점심, 저녁 루틴으로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루를 어떻게 하루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흡수가 안 되었는지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몸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 식사와 함께 한 번. 이 두 가지 습관만 지키셔도 몸은 지난 몇 년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철민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은 손가락 마디가 아침마다 뻣뻣하고 계단만 보면 다리가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방법을 조금 고쳐드린 지 3주 만에 아침에 몸이 덜 붓고 손이 훨씬 잘 움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가루 같은 양인데도 방식이 바뀌자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온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가루의 분자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유지방이나 식물성 지방과 함께 섞이면 우리 몸은 이것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유나 두유, 아몬드 우유처럼 지방이 소량 들어있는 음료는 이 성분의 흡수를 돕는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기름을 떨어뜨리면 흡수의 문이 더 확실하게 열립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이든 들기름 한 방울이든 심지어 코코넛 오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지용성 성분을 섭취할 때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체내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기름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구이, 고기볶음, 나물 무침처럼 자연스럽게 기름이 포함된 식단은 이 가루가 몸속 깊이 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따로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되고 식탁 위에서 반찬 위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번은 75세 이정자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따로 챙겨 먹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밥 지을 때 쌀 위에 티스푼으로 살짝 넣고 들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려 보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뒤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제 알았을까요? 속도 편하고 몸이 덜 무거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레시피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음료와 함께, 저녁에는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몸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조금 줄여서 시작하시고 몸이 편안하게 느끼면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노년기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편안하게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간단한 원리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루를 어떻게 하면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나 영양 성분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개인의 질병과 약물 복용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가루를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석이 있거나 담낭 질환을 가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가루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 담낭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는 분이 섭취하면 돌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소량만 드셔도 오른쪽 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의 병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가루에는 옥살산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민감한 분들은 결석 생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옥살산에 민감한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근고제 또는 간에서 대사되는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가루의 활성 성분이 간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은 노년기에는 더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 79세 이순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질환으로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는데 TV에서 보고 좋다 하여 이 가루를 따로 챙겨 드셨습니다. 며칠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불편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약물 대사가 흔들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좋다 해서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라고 매우 놀라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기 전에는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에 좋은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이 가루는 여전히 훌륭한 한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담담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테니 편하게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흡수 원리와 주의해야 할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도 하루에 여러 번 듣는 질문들이라 여러분도 분명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거면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낫겠죠? 이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어르신 노년기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편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가루의 활성 성분은 분명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위와 간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과한 양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6g 이상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 속쓰림과 복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작은 티스푼 웅계분량으로 시작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몸이 편안하면 천천히 늘려도 괜찮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달리 많이가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약 먹는데 같이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약마다 몸에서 분해되는 방식이 다르고 이 가루의 성분이 간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80세 김정희 할머니께서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걸 먹어도 안전한가요? 그래서 저는 약을 드시는 시간과 이 가루를 드시는 시간을 반드시 분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을 드시고 2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약 종류가 많거나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도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까? 평생 먹어도 됩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가루는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오래 드셔도 되지만 몸의 반응을 계속 살피면서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겸 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6주에서 12주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맞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속이 불편하다든지 몸이 부담스러워지는 신호가 오면 반드시 양을 줄여야 합니다. 몸은 언제나 작은 힌트를 먼저 주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억지로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몸이 먼저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아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안내해 드릴 뿐입니다. 잠시 후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영상이 의료 진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안내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가루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먹어야 제 힘을 발휘한다. 물에 타서 드셨을 때 효과가 없었던 이유도 기름과 열을 만나면 흡수가 달라지는 이유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아침의 따뜻함과 저녁 식사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여러분의 몸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나 질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꾸준히 드시기 전에는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또 훨씬 부드럽게 변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아침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계단이 덜 두려워지고 손가락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70세 이후에는 나아지는 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 또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여러분 편입니다. 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고 지켜드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